40쪽에 양갈로 이번에 지방의 보고라는 거. 자, 이 2012년 법이랬죠. 자, 이 법은 어떤 제도인지 잘 봅시다. 도시군 계획시설. 첫째, 자, 이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하고 10년 동안에 사업이 시행이 아니 된 도시군 계획시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아예 없어진 게 발생한다든지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는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된 도시군 계획시설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시행령이 지방에 이거 보고해라 이 뜻이요. 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보고받았지요. 그럼 지방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 권고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첫째, 그럼 해제 권고를 했을 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 권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는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서 해제시켜라 이 뜻이에요. 해제 권고하면 1년 안에 해제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위험 문제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 규정입니다. 자, 시장 군수에게 권고했습니다. 시장 군수는 해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지사에게 뭘 해야 되느냐? 신청을 해야 돼요. 도지사 역시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과 결정해서 해제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권고를 이제 아니했습니다. 권고를 아니하면은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제가 안 돼요. 그럼 해제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계속 보고해야 돼요. 해제될 때까지. 그래서 2012년 법이 취지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앞에 20년 조항이 위험 문제가 있다 했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급히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권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안에 뭐가 됩니까?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20년 조항의 단서 없는 부분에 대한 위험 문제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 규정 때문에.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운용해 보니까 권고를 한 경우가 많겠습니까?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권고를 한 경우 0%,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100%입니다. 예. 그럼 해제된다는 겁니까?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토지 소유자를 계속 묶이죠. 지방에서 권고를 하는 경우 한 건도 없다. 왜? 지방의 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가재는 개편입니다. 서로 저들끼리 뭐합니까? 우리 골치 아프게 권고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또 지방의 의원은 또 의원 되면은 폼 잡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폼을 어떻게 잡습니까?
뻑하면 해외 연수가고 뻑하면 놀러 댕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골치 아프다 이게. 권고 한 건이 한 건도 없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들이 또 진정을 합니다. 너가 이거 법 만들었는데 권고 한 건이 한 건도 없다. 5년 동안에. 전부 다 권고 안 하니까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2017년 법을 또 만듭니다. 자, 2017년 법은 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법이냐. 자, 이 경우에 답답한 사람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답답하죠. 답답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란 뜻이에요. 그래서 2017년 법은 토지 소유자 네가 자, 해제를 해달라고 뭐 해란 뜻이에요? 신청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행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기능을 망각한 거죠. 자,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혹시 여기에 그런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행정기관과 다툼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게 행정기관이 잘못된 점을 내가 시정을 요구를 하고 고치는 것이 쉽다, 어렵다?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예. 그걸 토지 소유자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거 해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네가 한번 욕을 되게 한번 받아봐라. 그냥 가만히 죽치고 20년 동안 있을 것이지 왜 나서노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 있죠. 엉터리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은 다 뭐 해야 됩니까?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간단하죠. 10년 이상 사면 안 되죠. 그러면은 현금 보상해 주라. 그럼 끝나죠. 왜 이런 법을 자꾸 만드느냐. 쓸데없이. 그럼 보상을 안 해주려고 이런 공 저런 공 쓸데없는 변명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토지 소유자가 누가 이 서류 갖춰 가지고 해제 신청해서 이거 받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예. 저도 뭐 옛날에 행정공무원이지만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법이에요. 자, 알고는 보시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의 보고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즉 지자체장은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공객시설 갈로 띄워놓으시고, 자, 넷째 줄에 줄칩니다. 첫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한 가지. 또 오른 다음 또 줄칩니다.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에는 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해당 지방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거기 요 부분이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된 거, 지방의회에 보고해라 이 뜻이에요. 네. 자, 지방의회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스 안에 동그라미 이번에 둘째 줄에 줄칩니다. 매년 해당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른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해야 한다. 그것만 줄쳐보시고 나머지는 볼 것 없어요. 박스 안에 거는. 양가로 3번에 해제 권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공객시설 결정의 자 줄칩니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옆에는 이 말 썼어요. 권고 X. 그건 권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권고 X라고 썼습니까? 자, 권고하지 않으면 해제 안 돼요. 자,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시설 중 도시공객시설 결정의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시설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최초 지방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권고를 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죠. 그럴 때는 2년마다 보고해라 이 뜻입니다. 자,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경우에 보고가 지방에 접수된 날부터 줄칩니다. 90일 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까지 줄치고 갈로 떼놓으시고 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권고를 할 때는 뭐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라. 자, 양갈로 4번 찾았습니까? 그 옆에는 이 말 썼어요. 권고한 경우입니다. 권고. 자, 권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는 상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등의 줄칩니다. 해제 권고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자, 그러면 권고만 하면은 1년 안에 해제돼 버리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에 위항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직접 해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신청해라 이 뜻이에요. 이 경우 신청받은 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 역시 신청받으면 1년 안에 해제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6번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장은 지방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를 자 줄칩니다. 해제 권고받은 날 6개월 내에 소명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내에 소명해라 이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2012년 법인데 이거는 이 법은 취지는 위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법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2017년 법이 그 밑에 쭉 있죠. 이거는 읽어보면 결론은 그래요. 답답한 니, 즉 토지 소유자가 니가 알아서 해제 신청해라 이 뜻이에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 보기로 하고 넘어갔어. 자, 이제 43쪽 8절에 비용 등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냈는데 맞추라고 낸 거 아닙니다. 틀리라고 낸 거예요. 또 안 놉니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9절로 갑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갑시다. 지구단위 계획은 뭐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개설의 의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줄치고 일부란 말에 동그란 전부 하면 틀립니다. 일부에 대하여 토종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 한 종류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단위 계획입니다. 단위. 어느 단위? 지구라는 단위 계획이에요. 그 지구라는 말은 지역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때 지역이라는 건 뭐냐?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도시공격 수립 대상 지역은 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지역,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럼 단일한 이런 행정구역에 어떤 곳에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시험에 시 전부를 대상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리죠? 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 못해요. 이런 행정구의 일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어떤 목적으로?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부 지역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또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일부 지역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특수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첫째, 토지용의 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개발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보존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그래서 개발해야 된다. 일부 지역 기능을 정진시키려고도 개발해야 되겠죠. 미관 개선,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개발해야 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해야 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발을 촉진을, 이도 도시군관리 계획이니까 실행하는 계획이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제대로 알았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이런 목적이 달성되느냐? 결론은 이런 특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를 정합니다. 용도를 정해서 이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 있죠. 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하면은 이런 특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 딱 정합니다. 그 용도에 맞는 시설물만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제도예요.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1970년쯤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건물을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는 단점이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무차별적으로 배치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지역입니다. 기반시설도 있고,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건축물 용도가 몇 가지쯤 됩니까? 수백 가지 이상이 되죠. 그럼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안에는 수백 가지 건물이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여기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조성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이 토지도 주거지역이니까 단독주택 넣어도 됩니까? 된다. 이때는 됐어요. 단독주택, 그 외 주택 허용되는 건물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돈과 같이 뒤엉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주거지역이라면 허용되는 건물이 무차별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건물 배치하니까 오히려 더 무질서해요. 자, 그래서 이런 곳이 울산광역시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다 옛날에 정비했고, 지금 남아있는 곳이 유일하게 부산에 남아있어요. 예. 부산에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 건물과 같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부산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1969년에 완공한 영주 아파트란데요. 69년도 짓어요. 아직 정비 못합니다. 왜? 동과 동사에 단독주택이 수십 필씩 들어가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 같은데 여기 한 동 있죠? 거기도 또 한 동 있어요. 그 사이에 단독주택이 다 에워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어놨다. 자, 이런 곳 무질서하게 건물 배치되어 있는 것이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 들어봤습니까? 초량 뒷골목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엄두를 못 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물 배치를 해보니까 이거 용도정만 가지고 건물 배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자,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건축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물 배치를 하니까 통일성, 획일성, 질서 정연한 그런 건물 배치가 이루어지더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써서 건물 배치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해야 돼요.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크게 세 가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필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 지역의 외 지역에서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역으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용도구역이죠. 별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구역 지정하고 3년 안에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줘야 돼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첫째, 기반 시설 배치 어떻게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제일 중요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필요한 몇 가지만 딱 정한다 그랬죠. 그게 용도 제한이에요. 자,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것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착수하게 되면은 저 앞에 있는 토지용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야간 환경 확보 등이 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는 주거지역인데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여기에는 상업지역인데 주택가에 필요한 상가 정도만 배치시키고 여기에는 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런 목적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 만들겠죠. 자,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 제한하겠죠.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각 동, 각 동 들어가고 부대시설, 봉시설 있죠. 그것만 딱 들어가요. 용도 딱 제한합니다. 요것만 넣어라.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 높이를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끔만 딱 설치해요. 자, 여기에 단독주택, 다세주택으로 조성할 때도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소방도로, 기반시설 배치시기겠죠. 자, 여기 단독주택, 다세주택 중심으로 건물이 딱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상업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자,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시키고 자, 여기 들어가는 건축 용도 제한하죠. 그래서 여기에 마트, 음식점, 애들 학원, 은행, 자, 이런 건물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보시면 주택가입해서 한 가지역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보입니까? 왜 없어요? 그것도 상업지역인데. 지구 단위로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딱 정해진 것만 넣어야 돼요. 자, 여기 공원도 마찬가지.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자, 여기 필요한 나무 심고 시설, 벤치 같은 거 갖추고 이렇게 딱 조성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 단위에 서서 해당 지역의 개발 목적에 맞는 건물만 배치시켜서 이렇게 개발해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도 보이고 기능도 증진되고 보기에도 낮고 환경적으로 양호해지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필요한 건축물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만 넣어서 개발한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말로 오면 자, 개발 목적에 필요한 용도 몇 가지 정해서 개발한다. 그 생각을 딱 해야 되죠.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저 지역을 저렇게 지구 단위에 서서 개발할 때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 개발시킬 때 자, 여기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죠.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 제한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완화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이번에 지정 찾았습니까?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도시공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자,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임의적 지정.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갈로 묶어 보는데 첫째,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도 할 수 있고 지정된 정비구역도 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따른 대조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성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해제된다는 말에 동그라미. 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시가조성구역이나 공원은 개발 못하는 곳이죠. 그러면 이런 자체는 지정 못해요. 여기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왜 안 보여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해제되면 지정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수산자원 보호는 어디다 지정합니까? 바다에 지정하는데 바다에 건물 설치하는 거 봤습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은 무조건 건축물과 관련돼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바다이기 때문에 건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녹지지역에서 주상업공업지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8의 2 이하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개발이 필요한 곳도 있죠.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공법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도,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도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는 거 있죠. 엄청나게 씁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관련될 때는 다 이거 다 써요. 자, 그렇게 하시고 8의 2 이하 부분은 자, 지금 보실 거 없고 양가로 이번에 의무적 지정 찾았습니까?
다음에 대하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라. 1번에 줄칩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주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난지요? 10년 지난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낡은 주택들, 기반시설 다 철거하고 여기에 25층짜리 아파트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니까 10년쯤 경과되니까 다시 노후되기 시작하죠. 이거 부분 정비를 위해서 여기에 꼭 뭐 지정해라? 지구 단위 계획을 꼭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자, 25층짜리 이거 했는데 한 30년 이상 지나니까 정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노됐죠. 그럼 다시 헐고 뭐 해야 됩니까? 또 재개발해야 돼요. 자, 그럼 재개발할 때, 이때 재개발할 때 재개발 비용을 여러분이 부담하랍니까? 아니면 나는 부담하기 싫다. 여기 산다 생각하시고. 부담을 내가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돈을 가지고 부담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돈을 부담하려면 세대수 늘려야 되죠. 4배수 늘려야 돼요. 그럼 몇 층? 100층 지어야 됩니다. 100층 지어야 돼요. 또 30년 지났죠. 또 재개발합니다. 이제 몇 층? 400층. 60년 만에 400층짜리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한 번 25층짜리 재개발을 했지요. 그럼 재개발된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존속할까요? 네? 아니에요. 60년입니다. 지금 한 번 재개발된 건 다시 재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60년을 유지시킬 계획이에요. 60년 유지하려면 10년마다 계속 뭐 들어가야 돼요? 유지관리 해줘야 되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뭐가 필요하다? 10년마다 지구단위 지정해서 부분 정비를 원활하게 해줘야 돼요. 그 목적으로 꼭 지정해라는 뜻이에요. 거기 방금 읽은 것이. 그래야 이 아파트가 6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 30년, 20년쯤 지나면은 리모델링도 또 해야 되죠. 그 리모델링도 지구 다리를 지정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리모델링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은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이나 이런 거 다 완화받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 아파트를 60년 정도 유지시켰다가 난중에 철거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 딱 사업 끝나면 10년 지나면은 뭐가 필요하다? 지구 다리가 계획구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 각호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줄치고. 자, 30만 제곱미터 몇 평이요? 약 10만 평 가까이 되죠. 9만 평쯤 돼요. 9만 평은 평수 넓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많은 건물들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 건물 배치가 필요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꼭 지정해라는 뜻인데 1번 줄칩니다. 시가화 조중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도 보실 거 없고 2번 줄칩니다.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급지로 변경되는 지역. 줄치고 3번에 그 밖에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다음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지역. 자, 이 세 가지 지역, 시가 조문을 고내 해제된다. 녹지가 주거상업급지로 변경된다. 조례가 정한 지역이 면적이 30만 이상이면은 건물 배치가 반드시 있으니까 꼭 지정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도시적 외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도시적 외지역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거는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까? 보전해야 하는 용도지역. 보전해야 하는 용도지역.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개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도시적 외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첫째는 계획관리지역.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죠? 마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 지구로 지정하면은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중심으로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1번에 줄칩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어느 지역이 돼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서까지만 줄치고 대통령이라는 요건에 해당한 지역인데 박사는 1번에 줄칩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일 것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또 일로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또 일로 농림지역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A라는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A는 계획관리지역에 100%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B라는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50% 이상 계획관리 지역가 있고 나머지는 어디가 있어요? 이것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C라는 지역은 자, 계획관리에 50% 이상 들어간 보전관리가 있죠. 이것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D라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50% 이상 들어갔는데 나머지 농림지역가 있죠. 이건 된다? 이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도시적 외지역 중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만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요. 예, 이 장차 도시적 편입이 되죠. 도시 편입되기 때문에 자, 계획관리 중심으로 여기에 도시지역이 장차될 거니까 여기 개발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는 A밖에 지정을 못했어요. 무조건 계획관리 때만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워낙에 까다로우니까 이와 같이 B와 C 같은 경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좀 걸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옛날에는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좁은 땅덩어리를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개발의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B와 C도 허용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계획관리가 50%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가 있을 때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1의 2 찾았습니까? 그것부터 그 다음 페이지 4번까지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풀이 따라 보면 돼요. 시험에 물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로서라는 말 찾았으면 양갈로 이번에 거기에 밑줄. 자, 개발진흥지로서 대통령 제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요건,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과 다음에 줄칩니다. 다음에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가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만 지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1번 줄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되는 것,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 줄칩니다.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이 안 되는 거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줄치고 3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 위치하면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자 계획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만일에
자, 여기에 보전관리지역, 여기에 주거개발지정주가 지정되어 있다. 이때는 지정한다, 못한다? 못해요. 주거개발지정주구, 주거기능들은 복합개발지정주구, 특정개발지정주는 어디에 있을 때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법이? 자, 주거개발지정주구나 거기에 주거기능 들어가는 복합이나 특정은 상한기능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주거기능이나 상한기능은 생산관리나 농림이나 보전관리 이런 데서 개발하면 안 되죠. 장차 도시 제일 어디에다 개발해야 돼요? 계획관리 지역에만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이나 주거기능 들어가는 것, 특정 같은 경우 여기에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했을 때만 딱 지정해 줍니다. 다른 데 위치하면 지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뜻이요. 그러면 굳이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계획관리라는 용도지역은 자 4층 이하짜리만 주택이 들어가니까 여기 아파트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주거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하죠.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주거개발진흥주가 완화시켜주죠. 자, 그러면 이때 건폐율은 40% 주고 용적률은 100% 주기 때문에 5층짜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또 지정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 지정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여러분 답을 해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깊게 들어간다 이 뜻이요. 예.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여러분 시골을 딱 갔어요. 시골을 갔는데 아파트가 보이죠? 자,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자, 그 지역의 인구가 좀 모이고 하니까 아파트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당 군수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은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운동 완화해주죠. 몇 층짜리 들어갑니까? 5층짜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자꾸 개발해서는 안 되는 이곳에다 자꾸 개발 면적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자꾸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면은 10층 이상짜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은 주거개발에 이걸 추가로 지정해 주면은 이게 계획관리 있고 위치 딱 되어 있으면 이거 딱 추가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몇 층 이상짜리가 올라간다? 10층 이상짜리가 올라가요. 어떻게? 해당 용적률 100%죠? 100%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정돼 버리면. 그럼 200%가 돼버리죠? 10층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자 여기 생산관리지역에 여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됩니다.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있어도 되고 또 어디 있어도 돼요? 생산관리나 농림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지정해 주죠. 여기에는 왜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 주느냐? 자,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공장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여기에 플러스 산업, 유통, 개발, 자, 진흥, 지구 지정하면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가 어찌 됩니까? 완화시킵니다. 이때는 건폐율 40%짜리만 넣어야 돼요. 자, 여기에 부족한 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공장은 좀 더 크게 지어야 되죠? 높게 짓습니까? 넓게 지어야 돼요. 넓게. 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 있거나 생산관리 있거나 농림에 있을 때는 이걸 추가로 지정해 주죠.
추가로 지정해주면 건폐율 60%짜리 공장이 들어갑니다. 건폐율이 20%더 늘어져 버려요. 이유 때문에 이거 지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해당 건폐율에다가 지구 단위 객구의 지정되면 곱하기 1.5를 해줍니다. 그럼 몇 프로? 60%짜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주 지정되고 지구 단위 객구의 지정되면은 자, 건폐율 60%짜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연환경 보존제한 농림지역의 설악산 같은 데 가보시면은 호텔이 보이띠까 못 보이띠까? 보이죠? 호텔은 개발진흥주, 관광후양개발진흥 지정받아서 용도 완화돼 들어갔어요. 자, 그럼 관광후양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은 5층짜리밖에 못 떠요. 자, 호텔 수요가 많은데 10층 이상 지어야 되죠? 그럼 추가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지구단위 들어가면은 10층 이상짜리 호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에 가보니까 저 아파트가 있더라. 아파트 있으면 개발진흥주 받았다는 뜻이죠. 야, 10층이 넘더라. 뭐 받았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저 아파트에 있는 부지 옆에다가 내가 땅을 좀 사두면 괜찮겠네. 그렇죠. 자, 옆에 10층짜리에 들어갔으니까 나도 땅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부지 용도로서 지구 단위 지정받으면 몇 층짜리 이상이 올라간다? 10층 이상짜리 올라갑니다. 그럼 땅값이 확 떠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 10층짜리 호텔이 있다 하면 뭐 또 받았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지정받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이런 것이 뭐다라는 걸 알면 이제 세상에 건물 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건물 보는 법을 알으면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공법 잘해야 큰 돈입니다. 큰 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그런 뜻이다. 양갈로 3번에 줄칩니다. 지정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도 도시역 밖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전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 지정해놨죠. 이거 지구 단위 지정 못 받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폐지하고 여기에다 지구 단위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등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요거는 칠판 그대로 두세요.